10월 17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개성공단 물품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인천시가 동인천역 개발 사업에 대한 가속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가람초등학교 여자축구부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남북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는데요. 이번엔 시민과 함께 대북 관련 사업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개성공단 물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인 개성공단에 대해 시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인천시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한 개성공단 진출업체와 지원사업업체 16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예, 저희 한국 JTS는 북한에서 열악한 식량난이 알려진 97년 이후로부터 현재 북한 전역의 53개 고아원 12,000명 어린이들에게 의류와 식량을 비롯한 모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전 10시 개막식에서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자전거 100대를 업무용 자전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입주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24 조치 후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향후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정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지역은 개발 사업이 지연돼 공터와 같은 분위기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가 이에 대한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하면 상권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해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이었지만 보상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거듭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재생 사업에 대해 개발 완료 후 건물과 토지 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인접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인근 상권 부활 등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는 더딘 속도의 사업이 빠르게 완료되기 위해 당초 추진하던 공영개발 방식에서 공영과 민간개발 결합으로 방식을 전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우선 북광장을 중심으로 경관 사업을 벌인 뒤 상황에 따라 주상복합 건물 등의 건립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우승하면서 국내에 여자 축구붐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오늘 영상뉴스에서는 그녀들의 뒤를 잇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가람초등학교 여자축구부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던 의장직에 부평구 제5선거구의 류수용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류 신임 의장은 실제 당선이 되고 보니 기쁨보다는 부담과 책임감이 먼저 든다면서 협력과 조화를 통해 민심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4일 옹진군 영흥면 영흥해역과 자월면 풀등해역, 중구 을왕해역 등의 대하 종묘 900만 미를 방류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하 종묘를 연안 어장에 방류해 상품 가치가 큰 크기로 성장하는 10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 출신 록 뮤지션들로 구성돼 화제를 낳았던 밴드 리빙스톤 데이지가 최근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첫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전문 프로듀서에 의지하지 않고 밴드 스스로가 모든 작업을 마친 데뷔작에 대해 동료 뮤지션들은 록 음악과 가요의 분위기가 조화롭게 배치된 수작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